김원식 기자님이 쓴 기사가 지금 일파만파로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고 긴 기사예요. 민중의 소리에 쓰신 건데요. 일단 제일 첫 제목이 침몰 당시에 세월호의 4번 탱크에 평형수가 없었다. 이게 열 적외선 영상의 분석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언제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저한테 전화가 거의 오늘 뭐 이 기사 때문에 많은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여담으로 어떤 분이 댓글에 아니 이제 왜 이제 했었냐 하느냐 3년 지나서.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분석 보도한 거고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세월호 동영상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보 공개 요청한 건데 해경이 초계기가 그 세월호 침몰할 당시에 9시부터 12시까지 쭉 돌면서 이제 선회하면서 찍은 침몰 과정을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그 동영상이 일반 영상도 있고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전환을 하면 소위 말하는 열제거선 동영상으로 찍힙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규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초계기는 뭐 여러 가지 불법 중국 어선 감시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그 열 동영상에서 발견된 열 동영상으로 바꾸게 되면 온도 차이에 따라서 선체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정밀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세월호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10시 21분에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선체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뭐 화면은 못 보여드리지만 물 부분은 바닷물 색하고 똑같이 검게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름은 또 조금 뜨거울 거 아닙니까? 기름 탱크는 하얗게 나오고 나머지는 선체 표면이 아무것도 없는 대로 나와요. 중간적으로. 그런데 147.5톤이 있어야 될 이 4번 탱크가 아무것도 없는 거로 선체 색깔로 나오는 그런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 가지고 이 관련을 그 열적에서는 전문가들하고 다 이렇게 분석하고 하면서 기사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형수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알았을 때는 길쭉하게 양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중간에 없다고 하는 4번 평형수 탱크는 중앙에 있는 거고 양쪽에 있는 거는 힐링 탱크. 그건 뭐예요? 그것도 역시 평형수 같은 원리인데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1번 탱크가 맨 선수 앞에 있는 거고요. 역시 중앙 쪽. 그다음에 2번 좀 작고 그다음에 2번 탱크. 그다음에 3번 탱크. 그 사이 공간이 3번 탱크인데 이 3번 탱크는 안 채우고 다닌 겁니다. 그 당시에 원래 뭐 이건 안 채웠다 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4번 탱크.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또 5번 탱크 이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힐링 탱크가 바로 4번 탱크. 그 양쪽에. 우선 좌현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리고 힐링 탱크가 이제 전후 이제 균형을 잡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가 만약에 이상한 이유로 한쪽에서 그쪽을 물을 뺀다든지 똑같은 원리를 하는 건데 양쪽에 있기 때문에 힐링 탱크라고. 힐링 탱크 중앙에 바로 4번 탱크에 147톤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힐링 탱크는 50톤인데 정확하게 나와요. 열 정외선에 있다는 게. 그럼 147톤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어져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선체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평형수를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었거든요. 좌우만. 평형. 네. 근데 앞뒤도 분명히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중앙에 다 있습니다. 중앙입니다. 이 평형이 뒤에 있는 힐링 탱크, 이를테면은 5번? 그 뒤에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을 빼버리면 앞으로 기울 거고 그렇습니다. 앞부분을 빼버리면 뒤로 기울 거고 이런 식이죠. 좋은 지적이신데 그게 이제 그 세월호 청해진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지만 아주 일본에서 운항할 때는 그러니까 4번 5번만 채웠다 이겁니다. 그런 중앙 쪽만. 근데 이제 저쪽에 뒤쪽을 개축했잖아요. 그러면 좀 무거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 선수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2번도 채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낮춰야 되니까. 즉 청해진 주장 당신네들이 뺀 거 아니냐 하니까 그건 아니고 2번 4번 5번은 이거는 고정 평형수래 가지고 딱 한국에서는 한 번도 뺀 일이 없고 2번, 4번, 5번은 항상 채워서 다녔다. 하는데 이번 열적외선 촬영에서 4번 무려 147톤이 전혀 없는 걸로 드러났으니까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그러면요. 지금 4번 평형수가 없다는 거. 비웠다는 게 지금 세월호 침몰 원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좋으신 지적인데 일단 모든 그 침몰 원인 조사 보고서나 이런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게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적 보건력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약 760톤의 정도 이 평형수가 이제 균형을 잡아서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출행할 때 인천에서. 그러면 쉽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147톤이 없어지면 배가 위로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흔들림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좋다 할 때. 그래서 물론 떨어진다. 그렇죠. 지금 이제 계산 중이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147톤이 없어져 갖고 갑자기 그 세월호 침몰 원인이 직접 100% 영향이냐? 이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제 아직 이것도 뭐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그런데 당연히 147톤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만약에 저 병풍도 오면서 없어졌다면 좀 이따 말씀드린 없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복원력이 없어지는 거고 배가 위로 왜 또 있겠죠. 5도나 10도 했을 때 상당히 더 기울어져 버리겠죠. 상당한 역할을 미쳤던 거고 지금까지는 뭐 이걸 통해서 모든 보고서나 모든 게 당연히 147톤 넣고 계산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자연으로 기울 때 보니까 147톤 부분의 열 제거상에 없는 걸로 나타나니까. 안 찍혔어. 예, 네. 없어요. 물이 없는 걸로 나타나니까 이미 무언가의 이론에 따라서 세월호는 병풍도에 왔을 때 복원력을 상당하게 상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이제 그다음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고의성이냐, 오다가 기계적 결함이냐, 아니면 아예 안 채웠느냐. 청해진도 뭐 믿을 거는 안 되겠죠. 주장이니까 이제 우리가 분석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의혹 제기했던 게 램프 제거 부분이거든요. 네.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 문. 네. 전혀 안 쓰는 문, 네. 사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열리기도 좀 힘든 문인데 네. 그 문이 세월호가 인양될 때 반잠수정에 넣기 부적절하다 해서 잘라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은 요번에 이제 좀 이제 청해진 쪽도 입장을 듣고 장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일단 청해진 측 주장은 저도 약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전문 기자로 왜냐면 그쪽을 두둔한다는 게 아니고 그때 뭐 빛이 들어오고 했던 문제가 된 그 램프는 우연 램프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우연 쪽 램프.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인천이든 제주도든 우연 램프만 내렸다는 걸 쓰는 거는 그걸로 자동차가 들어오고 그 CCTV를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 왼쪽 램프는 쓰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딱 닫혀 있는 거고 그 우연 램프를 쓰는 과정에서 쫙 올라왔을 때 약간의 빛이 들어왔 부분이 있다고 진술이 있는데 아주 경미한 이제 균열이고 그걸 또 닫으면은 닫았을 때는 꽉 잠긴다 이제. 그런데 세월호는 자연으로 침몰했잖아요. 자연으로 누웠으니까 자연 램프는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연으로 물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문제가 된 우연 램프는 위쪽으로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예. 뭐냐면은 예. 그 문이 왜 열립니까? 아, 그 램프 문이. 예. 그 의문이죠. 그건 또 다른. 아, 그러니까 예. 지금 예. 평형수문과 과도하게 연결시키는 건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평형수가 뭔가 유실돼가지고 균형을 상당히 잃은 상태인 그렇죠. 상태인데 예. 어차피 배가 운항 중에 둘 다 닫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 우연이든 램프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열려있는 램프는 오히려 쓰지도 않는 램프가 열린 상태로 지금 인양이 돼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의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 그 램프를 통해서 대량의 물이 유입된 게 아닐까라고 의심해보는 거예요. 세월호 침몰 당시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자연 쪽에 있는 램프가 물 쪽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우연 쪽에 문제가 있다는 빛이 있었다는 램프는 위로 떠 있었던 상태죠. 그래서 이제, 자연이든 우연이든 램프 쪽으로서는 물이 그렇게, 그리고 꽉 닫은 거기 때문에, 침몰할 당시에는 그냥 줄줄줄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렇게 급격하게 물론 정해진 주장입니다. 확 밀려 들어오는 거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은 또 그게 그러면 왜 열려지고 올라오다 또 잘리고 왜 열려졌느냐 지금 뭐 또 방향타는 또 왜 반대로 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의문들이 인양 과정에서 연일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는 우연 램프는 안중에도 없어요. 네. 자연 램프 쓰지도 않는 문은 왜 열려서 인양됐을까? 그렇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추측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네. 배를 드는 과정에서 뭐 열렸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데 네. 제가 아는 분한테 뭐 질문 하나 드렸더니 네. 그럴 일은 없다. 배를 잠깐 이렇게 들썩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열리는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합리적 추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월호 다루면서 항상 그 생각했었거든요. 말도 많이 했었고 네. 세월호는 그냥 이렇게 확 옆으로 뒤집어져서 넘어진 게 아니고 뭔가 뒤쪽에서는 파공이라고 예상했던 이유가 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잠기면서 물이 솟구치면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빨리 무너졌던 부분 때문에 결국은 자연 램프 쪽으로 물이 들어온 것이 세월호가 빨리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해보았던 거예요. 말씀을 해줬으니까 방송에 말씀을 드리면 일리가 있고 청해진도 그 주장입니다. 청해진 주장을 좀 이따 다시 뭐 청해진 이 주장 말고 또 다른 주장을 처음으로 밝혀드리는데 우선 그런 쪽에 청해진 주장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그 8m 쪽에도 많은 급배침을 사실 더했거든요. 아무 이상 없던 배가 저도 못 풀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청해진 당사자도 하는 얘기가 급속하게 기울어졌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기울어졌을 때도 이 배는 균형을 좀 잡게 돼 있거든요. 너무 급속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자연 쪽에나 어디 이게 천공이 있었을 거다. 파공이 고위 파공 쪽으로 보는 거. 근데 군산 쪽에 지나고 오면서 불과 한 2-3시간 만에 A4 용지 하나의 크기의 파공이 있다면은 이 중요한 얘기를 하던데 물이 잘잘잘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못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잘잘잘 들어와 중앙부터 차니까 밑으로 배 밑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이게 이제 웃기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병풍 저기 맹골수를 지나서 병풍도 와서 획 넘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침수가 따로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그쪽의 한 그렇죠. 주장입니다.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침수가 생기니까 배가 홀수선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그러면은 그 조종하던 사람들이 4번 탱크에 있는 평형수를 뺀 거 아닌가.
너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그런 생각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청해진도 자기네들 전혀 상을 못했던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판할 때는 이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러면 평소에 뺐다고 전혀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비밀로 한 일이죠. 그게. 그리고 또 이제 그쪽 주장은 기사에 넣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고의로 뺐다면 검찰이 그렇게 우리를 넣고 조사했는데 그거 못 밝혔겠느냐. 선원들을 다 불러다가 다 했는데 그 자기네들은 아닌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고의 누군가 선원이 내부된 이건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선원들도 어떤 만약에 고의 쪽으로 본다면 이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놀라운 거 의외로 이 시간이 스위치 작동입니다. 근데 이 스위치가 조타실에도 있지만 후미 쪽 기관실에도 컨트롤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나 스위치만 한번 누르면 되는데 거기 뭐 안전장치 이런 게 없답니다. 우리 왜 저기 뭐라 합니까? 이게 뭐 어디 기차간에 가면 이제 우리 보호캠만 있듯이 그거 들어서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건 저도 좀 봐야 되지만 1시간에 약 한 300~400톤을 뺄 수 있답니다. 그러면 147톤은 20분이면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건 제가 기사에 안 썼는데 지금 좀 전에 조사한 거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고의를 가정을 한 겁니다. 고의로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었다면 누군가 세월호 침몰 전에 스위치 작동 하나로 불과 30분 전에 147동의 평형수를 없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건져 올린 배에서요. 네. 평형수가 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일 텐데 네. 그거를 지금 다 빼고 구멍을 내서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천공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여담으로 말씀드린 저번 주에 제가 해수부에 방송을 해도 될지 모르는데 뭐 담당자 당신들 뭐 정권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 받을 수도 있다. 역사의 증거를 훼손하지 마시라. 올라오는데 몇만 톤짜리를 올리게 할 수 있다는 배가 올라오는데 왜 그게 천공을 하느냐. 그러니까 무게를 저도 줄인다, 지금 그때는. 의문인데 또 오늘도 전화하면서 어제도 통화하면서 하는 게 아니 그 760톤이 있고 없고가 뭐 육지로 올리고 이런데 뭐가 그래 의문이냐. 그거 다 바다에 있을 때 천공을 했는데 말씀을 좀 여담을 드리면 평행수들이 물이 다 찼대요. 내려가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 평행수라는 거는 물론 시간이 지나 찰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침몰해도 밀폐됐으니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네.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제 찰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지금 다 찼대요. 뭐 원래 비어있던 3번이고 뭐고 모든 게 어떻게 당신네들 확인했냐니까 횡설수설하다 이게 뭡니까? 초음파로 확인했대요. 그럼 그 자료 내놔라 하니까 또 지금 답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수부 입장은 다 찼다 이러는 거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내가 이런 얘기, 내가 공식 항의하니까 그 다음날은 또 내 입장으로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천공 안 하겠다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올라왔을 때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방송에 처음 말씀드리는데 여기 청취자분도 확인하시면 되는데 4번 탱크 부분도 천공이 지금 구멍이 다 돼 있고 천공이 다 돼 있는데 한 가지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조금 전에 다른 선박 전문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가 밑으로 가라앉았을 때 천공을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물이 산대는 물이 안 들어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거예요. 천공을 할 이유가 하나야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오히려 천공을 하면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비어 있는 데는 그렇죠. 배가 무거워지는 거죠. 압력에 따라서 올라왔을 때 뭐 필요에 따라 지금 이제 한다는 게 그 주장인데 어쨌든 지금 또 그렇다 치는데 밑에 가라앉은 배에 구멍을 뚫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은 그게 비어 있었던 걸 알았던 놈의 작업 지시에 의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구멍이 뚫린 거라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기자인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어떻게 하고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물을 집어넣기 위한 천공일세. 그러니까 그게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배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파공 이런 게 또는 뭐 잠수함과 부딪히는 흔적 이런 게 아니고 배가 가라앉을 당시에 램프가 열려 있었냐 안 열려 있었냐 평형수가 차 있었냐 안 차 있었냐가 다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램프 같은 경우도 이게 왜 열려 있지? 라는 그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의혹 제기를 한다면 정확한 지적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 고의 천공을 했다면 지금 내려가서 여러 걸 했잖아요.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3년 동안 취재한 기자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쓰레기가 돼 있습니다. 세월호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다 훼손돼 버렸고 구멍구멍 다 뚫려 있고 보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상한 뭐 흔적들이 너무 많고 의외로 너무 많이 배가 좀 3년 동안 훼손된 부분이고 어느 천공이도 모를 상태고 지금 아까 우리 지적하신 대로 램프는 또 왜 떨어졌으며 방향타는 또 어떻게 갔으며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를 빨리 공개해서 그런 작업을 했을 때는 상하이 LPG가 반드시 동영상과 그걸 다 찍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내놔야 됩니다. 해수부는.
예. 그리고 일부는 이런 얘기도 하고 돈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약서 조건을 안 지켰기 때문에 상하이가. 그런데 계약서를 딱 날라니까 업무상 비밀이라고 안 준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요, 이게 사실 이 중요한 증거가 요 시기에 나타나긴 했는데, 얘들이 지금 이런 적외선 촬영을 통한 이 탱크가 비어 있었다는 명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건가요? 마티즈의 그 색깔도 번호판도 바꿔진 걸 당연하다고 우긴 애들이 과학적인 부분이나 반사나 이런 핑계를 걸어갖고 이걸 과학적으로 인정 안 하려고 들진 않을까요? 뭐 그건 그렇게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수부 입장이나 어제 통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다. 몰랐다. 그리고 해수부 인양단은 온전한 인양을 위한 한 거기 때문에 중앙해안심판원에 물어봐라 하길래 제가 아니 중앙해안심판원도 해수부 산하기관이고 해수부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 해서 이제 그건 또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부는 지금 중앙해양심판원도 파악을 못한 부분이다 하고 당연하겠죠. 이런 게 파악이 됐다면은 당연히 보고서나 이게 다 달라졌겠죠.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발견됐다면. 근데 이제 아까 의혹 제기하신 그것도 누가 만약에 고의로 했다면 그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제 다시 물이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의혹 제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어떻게 너무 이 부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147톤이 침몰 당시에 없어졌을까? 청해진은 다 채웠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평행수 조작은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거죠. 아시는 분 홀수선이 이제 쭉 내려가면 단속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올리려면 평행수를 빼내야 되잖아요. 그럼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적재 숨기려고 과정. 그러다 출방하자마자 이걸 또 채워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왜냐면 자기들도 안 죽어야 되잖아요. 선원들도. 밑에 중앙에 평행수가 없으면 그런 이렇게 어업분들 물어보니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운항할 때는 일부러 평행수를 죽지 않으려고 해서 뺄 리가 없다 이거죠. 청해진 두둔에.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은 원래 고정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해진 입장은 그거는 조정한 적도 없고, 근데 그건 청해진 입장이죠. 스위치 하나로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해진이 그래 운영해 왔다고 자기들 주장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조사하니까 스위치 하나로 얼마든지 단 20분, 30분 만에 뺄 수 있는 겁니다. 스위치 하나로. 참, 그게 정말 미스터리네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계속 배의 복원력이 떨어지는 직거리를 무슨 이유에 의해서이든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배가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복기사의 가장 핵심은 곧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이제 이게 또 우리 지금 검찰이나 우리 해수부가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또 행정소송 중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참사에 관해서 3가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인용한. 해양수산부의 해양심판원이 작성한 침몰 선박 사고 보고서. 이건 공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공항연구소에서 한 보고서, 그다음에 플랜트 연구소입니까? 그냥 2 보고서는 공개를 안 해요. 법원에 다 써먹었으면서. 아니 이걸 왜 안 하냐니까 재판 중이라서 안 한다. 재판도 거의 끝났는데 또 개인정보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안 내놔가지고 4월 6일 날 또 재판이 열리는데 판사는 이거 왜 공개 안 하느냐는 쪽으로 아마 공개하라는 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민변을 통해서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이 중요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놀라실 건데 검찰이 의뢰해서 작성한 보고서를 국민한테 공개를 하지 않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평행수가 없다는 게 가장 또 하나의 충격이 뭐냐면 그동안 어쨌든 과적이다, 조타 실수다 여러 가지가 기존 정부의 주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47톤이 사라졌다면은 뭔가 세월호는 병풍도 오기 전에 이미 복원력을 상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기계적 관련 실수냐, 어떤 에러냐, 기계적 문제냐, 아니면은 누가 고의에 의해서 빼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발견된 거죠. 잘 자란 걸 물어보자면 네. 이 평행수를 주입하고 배수하고 하는 작업이 운행과 함께도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인가? 아니면 서서 해야 되나요? 그렇다잖아요. 아니 그렇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가면서 예. 제줄 달리면서도 뺄 수 있고, 그렇죠. 달리면서도 채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사에 있지만은 마침 이 147톤이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봤죠. 선박관에게 이거 빠져나가면 모르느냐 하니까 조타실, 저는 공식적으로 확인 안 했지만 그냥 전문가들을 들었지만 조타실에도 있고 뒤에 선밑 쪽 기관실 쪽에도 있답니다. 박스가 똑같이. 이걸 누가 하면은 알람이, 우리가 왜 비행기나 이런 데는 공기가 알람이, 비상 알람이 울리잖아요. 연료가 샌다. 우리가 영화에도 많이 보면. 근데 배는 그게 없답니다. 그게 평행수가 나가면 알람을 줘야 되는데 비상 삐삐삐 이런 거 그냥
램프 작동만 반짝반짝거린대요. 그게 조타실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중앙에 있는 잘 보십시오. 힐링 탱크가 만약에 빠진다면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무래도 느낄 거 아닙니까? 운행하다가 이게 약간 그렇죠. 네. 약간씩 기우니까 이 배가 왜 이랬지 하는데 중앙이 살살 빠지니까 위로 올라오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선원들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체 평형수를 다 채웠다고 봤을 때가 한 760톤 정도고 거기서 140톤이 빠졌다는 거는 최소 20% 가까운 평형수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빼내는 게 그 선박 운행 규정이나 뭐 이거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상적인 거는 절대 아니겠죠. 빼면 안 되는 거고. 그 엄청난 사건이죠. 그건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뭐 절대 그러니까 뭐 정해진 주장은 어쨌든 이 사업은 뭐 그 조선소 나올 때부터 뺀 일이 없다는 거고 서지도 않았다는 거고 그거를 뭐 그러니까 선원도 자기네들도 위험한 일을 왜 뺍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왜 이게 어쨌든 그 병풍도 앞에서 그런 침몰이 날 때 왜 빠져 있었느냐. 엄청난 이걸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천공은 아니라고 보는 게요. 배가 물속에 있을 때는 천공을 하면 그게 차지 밖으로 빠지는 구조는 아니고 아마 그렇습니다. 평형수는 정확하게 배는 모릅니다만 그 모터 같은 걸로 물 밖으로 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억지로 빼내야지 이게 빠지는 건데. 펌프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빼버리는 상태, 그 상태일 가능성이 가장 일단 높다고 보는 것이죠.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공도 안 되죠. 물의 부력성 오히려 더 들어오는 거지. 만약에 힐링 탱크가 50톤이 있는데 지금 50톤밖에 안 찼어요. 4번은 다 채웠는데 그런데 만약에 천공이 된다면 물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천공은 또 밖에 사는 천공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산소 용적 같은 걸로. 그런데 펌프로 다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상실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펌프가 오작동했다는 건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고의성이 상당히 많은 거고 한 가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떤 뭐 블로거가 그런 주장하죠. 뭐 그쪽 앞에 오다가 이제 죽어 있던 경어래들이 살아나가지고 홍상 뭐 이런 것들이 경어래 피겨스를 주장하는데 경혈회가 이제 통과하면서 평형수가 뭐, 하여튼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니 방금 좋은 지적하셨는데, 차 있는 평형수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구멍이 통과돼도. 힐링이라 쪽으로 미치게. 하여튼 여러 가지 근데 원인은 미스테리인데,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구멍이 뚫렸다 해서 이미 차 있는 평형수에 뭐가 더 차겠습니까? 100%가 다 차 있는데, 또 실제로 없어졌으니까. 그건 누군가 상식적으로 버튼 조작에 의해서 빼내지 않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그런 추정이 가능해요. 해수부의 일종의 답변의 삽질? 물속에서 그 물을 빼내려고 구멍을 냈다고 하는 그 멍청한 답변에 전 단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답변으로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타변이 이렇게 저렇게 막 달라져가지고 아직 그 부분은 기사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상식적으로 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는 또 성공하겠다 이러다 어제는 제 기사가 나가서 그런지 뭐 오늘은 또 평행수 부분 안 하겠다. 근데 이미 평행수 부분은 전공이 다 돼 있고 엉망이 돼 있습니다. 자자자 주목! 외식 경영 프랜차이즈 혁신 부문 대상 1년 만에 53개 지점 오픈 프랜차이즈계의 새로운 신화 순대곱창 전골 전문 브랜드 순고비네. 순고비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10년간의 노하우로 우리의 맛을 낸 순대곱창 전골. 둘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브랜드. 셋 부담 없는 경제적인 창업 비용. 창업에 관심은 있는데 막막하신 분들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창업 문의는 051-555-6611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순고비네를 검색하세요.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쌍육공육.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
보험보험.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What a wonderful 자, 근데 어떤 애청자분의 지금 질문인데요. 지금 세월호 사진을 이렇게 지금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앞부분, 예. 앞부분에 까만색으로 무슨 스크래치 흔적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지금 뭐 김관문 교수도 예. 의문 제기하고 저도 의문 제기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해수부 쪽에서는 뭐 일단 뭐 기름 어떤 이게 단 게 기름때가 묻어서 뭐 그렇다는데 전혀 지금 이해가 지금 그쪽 사진상으로 봐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줄을 올리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끓겠다 하면 이게 세로로 난 자국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또 인정하더라도 지금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은 가로로 많이 나 있어요. 뭐가 마치 뭐에 스치듯이. 그리고 또 그 기름 말씀하신 기름때도 다 가로 쪽이잖아요. 도대체 이 배에 가로에 이렇게 많은 스크래치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게 뭐 저반할 때 만약에 했으면 옆에는 또 나는 건 이해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지적하신 게 중앙 쪽이잖아요. 그죠? 바닥면이죠. 예, 바닥면이죠. 그게 바닥면에 저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지금 뭐 그게 기름때든 뭐든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자세히 그 사진을 살펴보시면 지금 곧 선체 조사에 더 자료가 나와야 되지만 어쨌든 그 구멍난 쪽에서 기름을 크게 잘 확대해 흘러내린 자국들이 다 있어요. 뭔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파공이 됐던 뭔가. 자세히 그걸 보시면은. 근데 지금 확답은 못하는 건 현재 공개를 안 하고 그 현장을 지금 현장을 찍은 자세한 사진들로 지금 의문 제기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번 정도 들어갔다 나오신 거죠? 유가족분들이. 한 번 공개한 적 있죠. 바로 이제 지금 올라가고 하면은 뭐 언론이든 뭐 다른 전문가 전체를 공개를 해야죠. 예, 그게 가장 시급하고 현재 사진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예. 띠가 한 줄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줄이에요. 윗선에 있는 줄하고 똑같은 간격과 똑같은 색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의 스크래치로 두 개의 줄이 모두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마치 이것은 하변부와 45도 방면의 옆면을 동시에 어떤 검은색을 칠해진 어떤 물체가 긁고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딱 든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런 얘기 안 들리는데 중앙 왼쪽을 또 보면은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딱 끊겨요. 예, 신기하게 이 줄들이 안에 빔이라고 있습니다. 이 배 안에 빔. 이게 우리 말하는 축 있잖아요, 축. 예. 그거를, 물론 이건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그거를 따라서 줄들이 딱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만약에 충돌해서 부딪혔다면, 안에 있는 그 빔 아시잖아요. 철근, 중요한 부분이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껍데기 선체는 들어가면서도 빔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고기에 딱 줄이 생길 거 아닙니까? 빔 따라서. 그래서 줄이 잘 지적인데 그 줄들이 일관되잖아요, 뭐가. 그게 빔 간격이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충돌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런 지금 의혹 제기들이 있습니다. 역시, 시급히 그런 의혹도 선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약간 그 네모의 각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긁힌 거예요. 그 안쪽이 또 빔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이거는 충돌의 영향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프레임이 이제 급격하게 어떻게 갔냐면은 배를 끌어올렸더니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자로의 외력서열이었는데 그 당시에 김원식 기자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큰 비중을 안 두셨어요. 그러니까 예. 대단한 희한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막 조회수 500만 넘어가고 이런 화제가 됐을 때도 나는 외력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외력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뭐 잠수함 충돌 흔적이 없어 보이니 니들은 다 음모론이야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게 있거든요. 네. 특히 조선일보가 이런 식의 분위기를 엄청 뭐 주도하는데 사설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근데 꽝 하고 부딪혀서 뭔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흔적 말고도 네. 미세하게 부딪혀서 들이받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우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 않나요? 방지턱 넘듯이 뭔가를 타고 넘은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딱 요거 같으면. 예. 한 번 말씀드리면 김강문 교수를 최근에 만났지만 학자적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잠수함 충돌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론에서 자꾸 이제 뭐 잠수함 충돌 시다 이렇게 자꾸 뭐라고 어떻게 보수 언론 이러는데 김강문 교수님도 저도 천안함도 오래 탐구했지만 왜 스타트를 했냐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원인이었어요. 대체 보건력도 있었고 도대체 이런 사고가 나면서 아무래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였고 그래서 외력에 의하지 않고는 이 자체가 설명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럼 잠수함 충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잠수함 충돌 설이 나가서 김강우 교수가 지목받게 된 게 그거였고 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로 역시 설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모든 게 맞는데 그래서
뭔가 외력이 있었고 가장 뭐 아시겠지만 레이더에 보면은 나타나는 그게 컨테이너는 도저히 아니다. 컨테이너 갖고는 설명할 수 없고 이거는 바로 잠수함이 아닌 것은 동력이 있는 그렇죠. 물체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잠수함이라는 안 했지만 동력이 있을 수 있는 하여튼 외력체, 외력 물체.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두 분들 주장이 가장 핵심되는 거는 제가 뭐 동의를 하거나 어쨌든 간에 외력에 의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견제하라고 했고요. 우리 모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평행수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있다고 전제해서 이겼는데 지금 또 하나 발견된 이건 이제 발견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평행수가 없어졌다면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예,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이거 보건력이 벌써 많이 없어졌었네. 그리고 또 고의성이 농후한 거 아닙니까? 고의성이. 어쨌든 뭐 잠수함 충돌도 그래도 고의적인 건 모르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히 뭐 지금 누가 숨기도 아닌데. 근데 있어야 될 평행수가 없었다는 건 상당히 침몰 전에 고의성이, 물론 뭐 검찰이 나중에 이제 특검이나 하고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자기네들은 아니다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평행수 상실이 지금 어쨌든 이 팩트로 이게 드러난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세월호 시신 인양하고 들어갔을 때 노트북이 발견되는 것처럼 이런 자료가 또 최근에 왜 이게 밖으로 드러나서 발견이 될까 싶으니까 이상하게 세월호에 대해서만큼 뭔가 정말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걸 좀 느껴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일들이 막 드러나서 뭔가 이상한 단초를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언론들은 그런 이야기는 거의 하고 있지 않거든요. 미수습자 찾는 게 우선이어서 뭐 선체를 절단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여러 것만 갖고 가고 있는데 세월호는 미수습자 인양이 가장 먼저라고 하지만 그만큼의 비중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다 제거된 상태로 만약에 조중동이라든지 지상파 같은 데서 증거인멸하지 마라. 그런 기조로 보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참 지금 선체를 훼손하고 있고 특히나 평형수 부분에 대해서는 물속에서도 구멍을 뚫고 갖고 올라와서도 지금 구멍을 열심히 좀 뚫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발견이 나온 거는 그렇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증거이고 이것이 스테빌리티를 줄이기 위한 오만 짓들이 사실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이번 기사의 중요성은 또 한 가지입니다. 잘 지적하셨는데 모든 보수 언론이나 뭐 전모 씨, 아마 대강 알 거면 뭐 이런 변호사 뭐 이렇게 보수 쪽에 뭐라 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보수 언론 뭐냐면 조사할 만큼 다 했고 다 했는데 뭐 자파나 뭐 지금 이런 단체에서는 또 불필요한 의혹 제기를 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사할 건 다 했다는데 그 인정하자고 해서 근데 근본이 틀려졌잖아요. 그 조사할 거라는 건 평행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뭐 보건력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과적이 어떻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선원들이 좋다로 뭐 잘못했다 이랬는 건데 만약에 지금 열쪽의선상에서 나타나는 평행수가 없었는데 발견 뭐를 조사할 걸 다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인재서말로 제가 기사 정말 이거 세월호의 참사의 진상 조사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보는 겁니다. 왜 유원지 같은 데 가면은 야구장 같은 데 가면은 생수를 이렇게 팔아요. 생수를 꽉 채워져 있는 거는 상당히 거의 잠기고요. 물하고 똑같은 비중일 테니까 이 정도 잠긴 거는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뜹니다. 근데 요거를 완전히 다 빼버리면 물이 완전히 그냥 동동 떠요. 그렇겠죠. 여기 그 평행수의 역할인 건데 저는 그 생각 해봤거든요. 이 기사를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외력이 없어도 만약에 평행수를 다 빼가지고 배에 무게중심이 물이 동동 뜨는 분위기였다 그러면 조타를 급격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해요. 무너집니다. 네. 당연히 무너집니다. 그건 뭐 상상도 못하는 거고 무너지는 거고 그렇게 배가 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제 분석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걸 이제 뭐 지혜라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147톤이 없어져도 계산은 해봐야 되지만 보건력이 많이 상실했겠죠. 760톤에서 아까 잘 지적한 20% 됩니까?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당연히 보건력이 상실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5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그 세월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침몰하는 과정. 과연 그렇게까지 영향을 가졌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물론 보건력 많이 상실했는데 그래서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천공이라든지 또 다른 또 뭐 외력이라든지 또 다른 만약에 누군가 고의를 했다면 또 다른 게 하나 필요한 거죠. 이건 계산을 지금 하고 있지만 계산을 하나하나 100% 이 147톤의 세월호 침몰 참사의 전부체 원인은 제공은 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다 있는 줄 알고 지금 계산을 한 거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그리고 또 뭐 모든 보고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조사를 다시 기본 데이터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뭐
저기 평행소 청해진도 몰랐다는 거고 자기네들도 전혀 상상을 사용한 적도 없다. 건드린 적도 없다. 그다음에 우리 모두 계산서에 4번 평행소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열적외선을 보니까 그래서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 어떤 분은 왜 인제에서 하냐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교수분들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또 이 열적외선 동영상은 어떤 분은 연료 탱커가 뭐 불타는 거다 이렇게 조사한 분도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 이제 아니 이 물이 다 있는데 4번에 이상의 색깔이 없더라고요. 그걸 발견해 갖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렇게 열적외선 전문가라든지 주변 취재를 다 한 거죠. 예, 그래서 있어야 될 평형수가 어쨌든 침몰 당시에는 없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예, 심각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선체조사위원회가 즉각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뭐 그 검은 얼룩에 대한 시료도 그건 어떻게든 못 빼돌릴 테니까 시료도 검출해서 그게 어떤 성분이 묻어서 만들어진 껌댕이인지 꼭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무너지던 날 세월호 밑바닥이 드러났잖아요. 그 밑바닥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세월호 선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잠깐 뭐 이런 얘기 안 들려 약간 저는 회의적인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해수부에 뭐 끌려다닐 위험성들이 있고 지금 정확하게 뭐 지금 드러난 선체 조사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그 천공이 왜 했는지 지금 4번 평행수도 보니까 3개 정도가 있어요. 확대해 보시면.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스크래치 난 부분들 이유 또 검은 부분 이런 거 또 안쪽 그 여러 가지 뭐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시급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인양 과정에도 문제가 꽤 많죠. 심각하죠. 제가 볼 때.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인양 과정의 문제점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예.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고 저분은 트럼프 같은 미국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김원식 기자님이 3년 동안 세월호에 대해서 천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초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단독 기사도 많이 썼고 뭐 그냥 쉽게 평가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뭐 그네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랐다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왜 저래 또 올렸을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또 음모론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실을 여기 양심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올라와서 하는 과정을 보면 올라와서 지금 쓰레기 다 돼 있고 형태가 또 뭐 자른다 하고 결국 증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물 밑에 있게 되면은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든지 올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막 드러나고 있지만 얼마든지 빨리 올릴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안 돌리다가 뭐 박근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박근혜 탄핵되니까 지금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조율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하필 지금 이때가 자신들의 최적기라고 생각하고 올려서 이때 사사삭 증거를 인멸해 버리는 저는 방식. 3년 동안 취재하면서 전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해수부가 왜 상하이 세비지를 선택하는 과정들이 이해할 때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해 안 되는 또 지금 오늘 공개했지만은 상식적으로 상하이 셀비지하고 가약한 계약서가 업무상 비밀이라고 공개 안 하는 건 국민을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이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반드시 이 방송 나가겠지만 해수부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우선 계약서 공개입니다. 양심적으로. 계약서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너무 비밀입니까? 웃겨요. 네. 왜 그런 거를 공개를 안 해요? 사드에 대해서도 뭐 계약한 거 있어? 있으면 좀 까봐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요. 위안부 관련해서 1228 그 뭐 합의서 뭐 읽는 거 있어? 그럼 좀 까봐. 그랬더니 또 그것도 전혀 안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요새 여담을 하면 좀 그 방송 이런 표현들 뭐 지랄이 나가도 됩니까? 그거 하고 있는데 내일자 기사에 나겠지만 주피터도 지금 부산에 도입돼 있는데 뭐 생각. 갑자기 작년에는 여담 간단히 보면 뭐 걱정 마시라 디펜스 보호용이다. 샘플 사용 안 한다. 또 뭐 전략 적자산 부산 시민 또 듣다 그런 소리 참 부산 시민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랬는데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지금 확인해서 내일 기사 나가는데 이제 공개 안 하는 방침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한미군 관계자한테 확인한 게 뭐냐. 아니 그렇게 좋은 거라며. 그리고 너희들 물론 제가 이제 막 취재하면서 밝혀낸 거지만 어쨌든 주한미군이 작년에 공개 발표 다 하고 11월 달에 들어오는데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비밀로 돌아섰느냐. 공개 안 하는 원칙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예, 내일 기사 나갈 건데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 뭐 같은 차원에서 한 말씀드린 거죠. 최근에 해수부가 국민들 갖고 온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방침이 정해진 것처럼 보였어요. 세월을 인양한다. 세월을 인양할게. 지금 말고 이게 준비를 해야 돼.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준비해야 돼. 그래서 뭔가 시간을 널널하게 4월 넘어서 할 것처럼. 한참 넘어서 할 것처럼. 뭐 맞습니다. 4월 15일쯤. 그렇게 늘어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인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방비도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네, 끌어올린 거야.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였겠죠. 이렇게 쉽게 하는 거를 왜 못하냐. 지금 어떤 상태인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근데 사실상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날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한참 후에 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나 해놓고 굉장히 빨리 인양하면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플레이를 했지만 알고 보면 정말 쉬웠던 작업이었다. 이렇게. 저는 최근에 뉴스 중에 제일 황당하고 웃겼던 게 이준석 선장 이 여권하고 카드가 발견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가판 위에 배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그걸 떨어뜨렸는데 그게 어디로 안 날아가고 흘러가지도 않고 3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지금 그걸 건졌다는 거야. 이건 9.11 테러 때 다른 시신 뼈 하나를 못 찾는 그 폭발 상황에서 테러리스트 여권만 다 나왔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 난 이거 보면서 아니 이 새끼들이 이렇게 창의력이 없나? 그게 뭐 침몰 못하는 자석형 특수 방수 여권과 카드면 모르겠는데 3년을 바닷속에 있었는데 선실에 있던 것도 아니고 가판에서 그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네. 아니 송 작가님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그 당시에 배에 있었고 뭐 배와 함께 사라졌다 뭐 나 이런 걸 원칙적으로 꾸밀라고 나도 그것 때문에 의문을 가졌는데 이준석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무능했던 선장이 있었다라고. 다 이 모든 게 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렇지. 이런 식의. 시선을 그쪽으로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뜬금없이. 여기에 웬 이준석 여건이 나왔네. 막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돼지뼈부터 지금 이준석 선장 여권부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한편에 이건 뭐 드라마도 아니고. 그 큰 배에서 그 여권은 이만한 거. 아니 그리고 그게 가판에 있었대잖아. 가판에 떠내려가지도 않고 그 3년 동안 배를 들어 올리는 과정 중에서 어디 끼어 있었길래 그게 그러니까, 발견이 되냐고. 이 사람은 배를 탈출할 때 팬티만 입고 거의 막 그런 상태로 나왔잖아요. 모든 짐을 챙겨서 나오는 상태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선실 안에 있었을 법한 그런 여권이 해필 거기에 딱 문턱에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 바닷속에 3년 동안이나 물속에 있었잖아요. 가판에 그것도. 그 여권이 코팅했나? 잘 보이나 봐, 그 상태로. 여권은 근데 왜 무슨 플라스틱도 아니잖아요. 종이잖아.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해필 거기에 딱 보란 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동감하고요. 미수습자 유가족을 빙자해가지고 시신 수습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딱 그 분위기로 가고 지금 그게 중요해. 시신 수습이 중요하지.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인멸하고 있는 거고요. 인멸하면서. 이제 저는 좀 약간 마음이 풀렸어요. 평형수 같은 문제가 분명히 하나가 더 생겼고요. 램프 절단한 부분도 정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풀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월호 집중 탐구 시리즈가 2월달까지 나갔었거든요. 4월달부터 다시 재개를 할 건데 쿵 하는 엄청난 충돌과 함께 선생님 한 분하고 소파가 같이 바다로 떨어졌다는 증인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건 외력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사람이 확 쏠리는 거하고 좀 똑같은 것처럼 그런 식의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힘이 작동했다는 것은 분명히 확실해 보이잖아요. 거기에 평형수 문제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세월호의 얼기가 조금씩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개를 안 해드리려 했는데 말씀을 새날에 처음으로 드리면 어떤 파장일지 뭐 저희 주장 아닙니다. 저 청해진의 그 고위 관계자라고 제가 3시간 동안 했는데 청해진의 주장이 그겁니다. 박한결이죠. 항해사 여성분 항해사가 한때 이제 양심선언을 한다 이런 보도가 막 나왔고 묻혀버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했는데 내가 가서 물은 게 왜 또 묻혀 안 했느냐 하니까 그냥 저는 그런 들은 얘기입니다. 새날에 처음 말했는데 그게 그 현장 조사를 하면서 감식을 그 얘기를 했대요. 공식적으로. 운항하는데 앞에 거대한 물체가 있어갖고. 솟아올랐다. 네, 올라가지고 뭐 그게 잠수함인데 갑자기 이렇게 확 돌렸어야 되고 뭐 거의 스쳤던지 뭐 그랬다는 거죠. 그걸 하니까 저는 들은 얘기인데 그 조수사관인가 뭐 어떤 담당 누가 불러 굉장히 압력을 가했답니다. 뭐 위압적인 거. 그럼 이건 주장입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입을 꽉 닫았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왜 지금 뭐 감옥에 있는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신변의 위협을 너무 많이 느껴서 그런 거고 상황이 바뀌면 여기서 상황이 바뀌는 한번 정권이 바뀌면 뭐 이런 얘기겠죠. 또 언제든지 양심 뭐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청해진 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해진은 아직도 이제 아직 뭐 이렇게 외형 잠수함이나 이런 걸 한 80 보고 있고 지금 또 평행수 문제가 제가 책에 되니까 자기들 충격받았는지 누군가인 고의 분명히 내부자가 어떤 고의성 이거와 또 이 정도 고의적으로 할 사람 같으면 다른 쪽 파공 이런 것도 다 했을 거다.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뭐 그쪽 주장이지만 박한계를 3등 하게사는 뭐 앞에 물체가 봤다는 건 뭐 그렇게 또 진술도 했는데 이제 뭐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 도둑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도둑을 잡기 위해선 도둑이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문이 열려 있으나 안 열려 있으나 중요해요. 램프로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문이 아니라도 어디론가 도둑이 들어왔으면 땅굴을 팠던 벽을 허물었건 철조망을 잘랐건 근데 침몰된 후에 구멍을 여러 군데를 만들어놔서 어느 쪽으로 들어온지를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개구멍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월호 인양과 이것의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언론도 그 의문 제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계속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도 뭐 기자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매일 해수부가 이 말씀 안 들리는데 이제 브리핑하고 질의응답도 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미수습자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한 90%, 100% 전부 맞춰 있고 기자들도 지금 어떤 증거 해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너무 문제제기였고 이러는 게 너무 솔직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왜냐 미수습자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희생자를 난 유사일의 이런 당군 최고의 참사고요. 이 진상을 밝히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증거 보전이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제가 아까 뭐 직접적 표현을 드렸지만 그 형태가 쓰레기 형태로 막 돼갖고 거기에다가 또 절단이다 파공이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건 이제 뭐 선체 조사위가 출범했지만 밝힐 수 있을까 하는데 굉장히 지금 의문을 제가 느끼고 수백 있습니다. 톤의 뻘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지금 웬만한 증거들 아까 얘기한 뭐 증거 유류품들이 그 뻘 속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뻘 자체를 그냥 그 마대 자루 같은 데다가 대충 쓸어 퍼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일일이 다 채를 쳐서라도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이게 쓰레기로 갖다 어디 매립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도 되고 그래요. 지금 그 현재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국방부에 시신 발굴단의 그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국방부가 1차에서 거절을 했어요. 이번에 2차 다시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산속에 묻혀 있는 시신 유골들을 발굴해서 다 하나하나 발굴해서 다 맞추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국방부의 그 전문팀을 동원해서 뻘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 빨간 옷 입은 작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소속이 어디예요? 작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배 둘러싸고. 아, 지금 작업자들요? 그 사람들 상하이 셀비지.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이 네. 정말 영역받은 중국 사람인 건지 예. 아니면 다 우리나라 영역복들을 다 입혀놨잖아요. 주용색을 일괄적으로. 어떤 특별한 기관에서 파견돼서 저기서 저걸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도 사실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런 의심도 가진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상하이 셀비지는 인양까지만 하는 거고요. 지금 선체 정리 업체가 선정됐다고 우리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선체 정리 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스럽다. 뭐 어쨌건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좀 면밀하게 현장에 가면은 아마 우리들처럼 오랜 시간 동안 또 김원식 기자님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의문을 갖고 접해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 금방 아는데 제가 봤을 때 권영빈 조사위원 특조위에 있던 그분이 지금 현재도 선체조사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분 정도라면 모를까. 웬만한 선체조사 관련된 사람들은 해수부가 설명하는 대로 아 그렇군요라고 고개 끄덕일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봐요. 예.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이 그 드는데. 얘기 제가 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얘기도 드리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보고서를 낸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병행수가 나오면 자기가 보고서인 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 또 일반적 해수부가 뭐 과적, 침몰, 뭐 좋다, 이거 잘못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진상이 다르게 드러난다면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참 중요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이렇게 지금 밝혀야 됩니다. 선체 조사위가. 그러니까 해수부가 해야 될 게 아니라 근데 참 의문과 참 여러 가지 참 할 수 있을까라는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해수부가 세월호 유족들한테 당신들이 수습됐으니까 당사자 아니다. 현장 접근하지 마라. 미수습자 가족들 만나지 마라. 라는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도대체 이 인간들은 어떻게 세상을 나중에 어떻게 이 죄를 다 받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간질을 하다 이제 수습자 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또 갈라치기를 해대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그 유가족한테까지 당신네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 아니다 이러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언론 쪽에서 말씀드리면 가장 또 뭐 지금 올라왔으니까 기자들부터 다 접근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해수부가 지금 촬영해서 제공하고 가잖아요. 왜 그래야 합니까? 다 가서 다 정밀 사진 찍을 수 있게 밖에 지금 있는 부분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천공이 있다는 그것도 지금 접근도 좀 못하게 하고. 천안함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거예요. 천안함을 공개했더니 형광등이 그대로 딱 있었잖아요. 기억들 나시지만. 그거 찍었더니 형광등이 딱 있어. 그게 아마 연합뉴스 특종이었을 건데. 폭발했다며. 이러면서. 일본 어뢰도 저기 저 뭡니까 그 조그마한 조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진에 그게 그 동네 안 사는 게 내가 그 사진에 대한 트라우마 참 일리가 있으신 얘기네요. 그래서 못 찍게 하는구나. 그 트라우마를 좀 빨리 접고 해수부가 공개해. 완벽한 범죄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안을 맞대면 분명히 문제점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이 세월호 인양 과정에 주는 이 의혹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차 배에 올렸다 바닥 보니 잠수함 첨결을 흔적 없지. 의혹은 없어. 지금 미수점만 참는 거야. 지금 이 기조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합니까? 3년 동안 지금까지 켜켜이 쌓여있는 의혹들 하나씩 검증해야죠. 그리고 이제 정권 바뀌기 전에 뭔가 마무리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것도 말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누군가는 굉장한 똥줄이 타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사의 가장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취재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의혹이고 뭐고 다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평행수가 없었다는 것도 아무도 발견 못한 거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원점에 처음부터 가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급히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천공을 한다든지 뭘 제거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즉시 중단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빨리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기자들이든 이런 데 빨리 공개를 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문제가 오히려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좋은 방송이었고요.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의 우리가 3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쩌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원식 기자님이 쓴 기사가 지금 일파만파로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고 긴 기사예요. 민중의 소리에 쓰신 건데요. 일단 제일 첫 제목이 침몰 당시에 세월호의 4번 탱크에 평형수가 없었다. 이게 열 적외선 영상의 분석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언제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저한테 전화가 거의 오늘 뭐 이 기사 때문에 많은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여담으로 어떤 분이 댓글에 아니 이제 왜 인제 했었냐 하느냐 3년 지나서.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분석 보도한 거고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세월호 동영상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보 공개 요청한 건데 해경이 초계기가 그 세월호 침몰할 당시에 9시부터 12시까지 쭉 돌면서 이제 선회하면서 찍은 침몰 과정을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그 동영상이 일반 영상도 있고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전환을 하면 소위 말하는 열제거선 동영상으로 찍힙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규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초계기는 뭐 여러 가지 불법 중국 어선 감시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그 열 동영상에서 발견된 열 동영상으로 바꾸게 되면 온도 차이에 따라서 선체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정밀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세월호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10시 21분에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선체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뭐 화면은 못 보여드리지만 물 부분은 바닷물 색하고 똑같이 검게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름은 또 조금 뜨거울 거 아닙니까? 기름 탱크는 하얗게 나오고 나머지는 선체 표면이 아무것도 없는 대로 나와요. 중간적으로. 그런데 147.5톤이 있어야 될 이 4번 탱크가 아무것도 없는 거로 선체 색깔로 나오는 그런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 가지고 이 관련을 그 열적에서는 전문가들하고 다 이렇게 분석하고 하면서 기사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형수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알았을 때는 길쭉하게 양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중간에 없다고 하는 4번 평형수 탱크는 중앙에 있는 거고 양쪽에 있는 거는 힐링 탱크. 그건 뭐예요? 그것도 역시 평형수 같은 원리인데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1번 탱크가 맨 선수 앞에 있는 거고요. 역시 중앙 쪽. 그다음에 2번 좀 작고 그다음에 2번 탱크. 그다음에 3번 탱크. 그 사이 공간이 3번 탱크인데 이 3번 탱크는 안 채우고 다닌 겁니다. 그 당시에 원래 뭐 이건 안 채웠다 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4번 탱크.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또 5번 탱크 이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힐링 탱크가 바로 4번 탱크. 그 양쪽에
우선 자현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리고 힐링 탱크가 이제 전후 이제 균형을 잡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가 만약에 이상한 이유로 한쪽에서 그쪽으로 물을 뺀다든지 똑같은 원리를 하는 건데 양쪽에 있기 때문에 힐링 탱크라고. 힐링 탱크 중앙에 바로 4번 탱크에 147톤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힐링 탱크는 50톤인데 정확하게 나와요. 열 정외선에 있다는 게. 그럼 147톤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어져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선체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평형수를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었거든요. 좌우만. 예. 평형. 네. 근데 앞뒤도 분명히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중앙에 다 있습니다. 네. 예, 중앙입니다. 이 평형이 뒤에 있는 힐링 탱크, 이를테면은 네네. 5번 예. 그 뒤에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을 빼버리면 앞으로 기울 거고, 그렇습니다. 앞부분을 빼버리면 뒤로 기울 거고 이런 식이죠. 좋은 지적이신데 그게 이제 그 세월호 청해진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지만 아주 일본에서 운항할 때는 그러니까 4번 5번만 채웠다 이겁니다. 그런 중앙 쪽만. 근데 이제 저쪽에 뒤쪽을 개축했잖아요. 그러면 좀 무거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 선수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2번도 채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낮춰야 되니까. 즉 청해진 주장 당신네들이 뺀 거 아니냐 하니까 그건 아니고 2번 4번 5번은 이거는 고정 평형수래 가지고 딱 한국에서는 한 번도 뺀 일이 없고 2번, 4번, 5번은 항상 채워서 다녔다. 하는데 이번 열 적외선 촬영에서 4번 무려 147톤이 전혀 없는 걸로 드러났으니까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그러면요. 예, 그런. 지금 4번 평형수가 없다는 거, 비었다는 게 지금 세월호 침몰 원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좋으신 지적인데, 일단, 모든 그 침몰 원인 조사 보고서나 이런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게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용 보건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약 760톤의 정도 이 평형수가 이제 균형을 잡아서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출행할 때 인천에서. 그러면 쉽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147톤이 없어지면 배가 위로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흔들림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좋다 할 때. 그래서 물론, 떨어진다. 그렇죠. 지금 이제 계산 중이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147톤이 없어져 갖고 갑자기 그 세월호 침몰 원인이 직접 100% 영향이냐, 이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제 아직 이것도 뭐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그런데 당연히 147톤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만약에 저 병풍도 오면서 없어졌다면, 좀 이따 말씀드린 없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복원력이 없어지는 거고 배가 위로 왜 또 있겠죠. 5도나 10도 했을 때 상당히 더 기울어져 버리겠죠. 상당한 역할을 미쳤던 거고 지금까지는 뭐 이걸 통해서 모든 보고서나 모든 게 당연히 147톤 넣고 계산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자연으로 기울 때 보니까 147톤 부분의 열제격상에 없는 걸로 나타나니까. 안 찍혔어. 예, 네. 없어요. 물이 없는 걸로 나타나니까 이미 무언가의 이론에 따라서 세월호는 병풍도에 왔을 때 복원력을 상당하게 상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이제 그다음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고의성이냐, 오다가 기계적 결함이냐, 아니면 아예 안 채웠느냐. 청인인도 뭐 믿을 거는 안 되겠죠. 주장이니까 이제 우리가 분석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의혹 제기했던 게 램프 제거 부분이거든요. 네.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 문, 네. 전혀 안 쓰는 문, 네. 사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열리기도 좀 힘든 문인데. 네. 그 문이 세월호가 인양될 때 반잠수정에 넣기 부적절하다 해서 잘라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은. 요번에 이제 좀 이제 청해진 쪽도 입장을 듣고 장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일단 청해진 측 주장은 저도 약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전문 기자로. 왜냐면 그쪽을 두둔한다는 게 아니고, 그때 뭐 빛이 들어오고 했던 문제가 된 그 램프는 우연 램프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우연 쪽 램프.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인천이든 제주도든 우연 램프만 내렸다는 걸 쓰는 거는 그걸로 자동차가 들어오고 그 CCTV를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 왼쪽 램프는 쓰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딱 닥쳐 있는 거고 그 우연 램프를 쓰는 과정에서 쫙 올라왔을 때 약간의 빛이 들어왔 부분이 있다고 진술이 있는데 아주 경미한 이제 균열이고 그걸 또 닫았을 때는 꽉 잠긴다 이제. 그런데 세월호는 자연으로 침몰했잖아요. 자연으로 누웠으니까 자연 램프는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연으로 물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문제가 된 우연 램프는 위쪽으로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예. 뭐냐면은 예. 그 문이 왜 열립니까? 그 램프 문이. 예. 그 의문이죠. 그건 또 다른. 그러니까 예. 지금 평형수 부분과 과도하게 연결시키는 건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평형수가 뭔가 유실돼가지고 균형을 상당히 잃은 상태인 그렇죠. 상태인데 예. 어차피 배가 운항 중엔 둘 다 닫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 우연이든 램프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열려있는 램프는 오히려 쓰지도 않는 램프가 열린 상태로 지금 인양이 돼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의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 그 램프를 통해서 대량의 물이 유입된 게 아닐까라고 의심해보는 거예요. 세월호 침몰 당시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자연 쪽에 있는 램프가 물 쪽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우연 쪽에 문제가 있다는 빛이 있었다는 램프는 위로 떠 있었던 상태죠. 그래서 이제 자연이든 우연이든 램프 쪽으로서는 물이 그렇게
이렇게 꽉 닫은 거기 때문에 침몰할 당시에는 그냥 줄줄줄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렇게 급격하게 침몰, 물론 정해진 주장입니다. 확 밀려 들어오는 거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은 또 그게 그러면 왜 열려지고 올라오다 또 잘리고 왜 열려졌느냐 지금 뭐 또 방향타는 또 왜 반대로 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의문들이 인양 과정에서 연일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는 우연 램프는 안중에도 없어요. 네. 좌연 램프 쓰지도 않는 분은 왜 열려서 인양됐을까? 그렇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네. 배를 드는 과정에서 뭐 열렸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데 네. 제가 아는 분한테 뭐 질문 하나 드렸더니 네. 그럴 일은 없다. 배를 잠깐 이렇게 들썩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열리는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합리적 추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월호 다루면서 항상 그 생각했었거든요. 말도 많이 했었고 네. 세월호는 그냥 이렇게 확 옆으로 뒤집어져서 넘어진 게 아니고 네. 뭔가 뒤쪽에서는 파공이라고 예상했던 이유가 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잠기면서 물이 솟구치면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올라왔을 때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방송에 처음 말씀드리는데 여기 청취자분도 확인하시면 되는데 4번 탱크 부분도 전공이 지금 구멍이 다 돼 있고 전공이 다 돼 있는데 한 가지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조금 전에 다른 선박 전문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가 밑으로 가라앉았을 때 전공을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물이 산대는 물이 안 들어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거예요. 천공을 할 이유가 하나야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오히려 천공을 하면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비어 있는 데는. 그렇죠. 배가 무거워지는 거죠. 압력에 따라서. 어. 올라왔을 때 뭐 필요에 따라 지금 이제 한다는 게 그 주장인데 어쨌든 지금 또 그렇다 치는데 밑에 가라앉은 배에 구멍을 뚫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은 그게 비어 있었던 걸 알았던 놈의 작업 지시에 의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구멍이 뚫린 거라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기자인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어떻게 하고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물을 집어넣기 위한 천공일세. 그러니까 그게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배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파공 이런 게 또는 뭐 잠수함과 부딪히는 흔적 이런 게 아니고 배가 가라앉을 당시에 램프가 열려 있었냐 안 열려 있었냐 평형수가 차 있었냐 안 차 있었냐가 다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램프 같은 경우도 이게 왜 열려 있지? 라는 그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의혹 제기를 한다면 정확한 지적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 고의 천공을 했다면 지금 내려가서 여러 걸 했잖아요.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3년 동안 취재한 기자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쓰레기가 돼 있습니다. 세월호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다 훼손돼 버렸고 구멍구멍 다 뚫려 있고 보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상한 뭐 흔적들이 너무 많고 의외로 너무 많이 배가 좀 3년 동안 훼손된 부분이고 어느 천공이도 모를 상태고 지금 아까 우리 지적하신 대로 램프는 또 왜 떨어졌으며 방향타는 또 어떻게 갔으며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를 빨리 공개해서 그런 작업을 했을 때는 상하이 LBG가 반드시 동영상과 그걸 다 찍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내놔야 됩니다. 해수부는. 예. 그리고 일부는 이런 얘기도 돈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약서 조건을 안 지켰기 때문에 상하이가. 그런데 계약서를 딱 날라니까 업무상 비밀이라고 안 준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요, 이게 사실 이 중요한 증거가 요 시기에 나타나긴 했는데, 얘들이 지금 이런 적외선 촬영을 통한 이 탱크가 비어 있었다는 명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건가요? 마티즈의 그 색깔도 번호판도 바꿔진 걸 당연하다고 우긴 애들이 과학적인 부분이나 반사나 이런 핑계를 걸어갖고 이걸 과학적으로 인정 안 하려고 들진 않을까요? 뭐 그건 그렇게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수부 입장이나 어제 통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다. 몰랐다. 그리고 해수부 인양단은 온전한 인양을 위한 한 거기 때문에 중앙해안심판원에 물어봐라 하길래 제가 아니 중앙해안심판원도 해수부 산하기관이고 해수부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 해서 이제 그건 또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부는 지금 중앙해양심판원도 파악을 못한 부분이다 하고 당연하겠죠. 이런 게 파악이 됐다면은 당연히 보고서나 이게 다 달라졌겠죠.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발견됐다면. 근데 이제 아까 의혹 제기하신 그것도 누가 만약에 고의로 했다면 그렇게 구멍을 뚫어서 다시 물이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의혹 제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어떻게 너무 이 부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147톤이 침몰 당시에 없어졌을까? 청해진은 다 채웠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평행수 조작은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거죠. 아시는 홀수선이 이제 쭉 내려가면 단속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올리려면 평행수를 빼내야 되잖아요. 그럼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적재 숨기려고 과정. 그러다 출방하자마자 이걸 또 채워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왜냐면 자기들도 안 죽어야 되잖아요. 선원들도. 밑에 중앙에 평행수가 없으면 그런 이렇게
어업분들 물어보니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운항할 때는 일부러 평행소를 죽지 않으려고 해서 뺄 리가 없다 이거죠. 청해진 두둔에.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은 원래 고정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해진 입장은 그거는 뭐 조정한 적도 없고, 근데 그건 청해진 입장이죠. 스위치 하나로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해진이 그래 운영해 왔다고 자기들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형태로 빨리 무너졌던 부분 때문에 결국은 자연 램프 쪽으로 물이 들어온 것이 세월호가 빨리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해보았던 거예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방송에 말씀을 드리면 일리가 있고 청해진도 그 주장입니다. 청해진 주장을 좀 이따 다시 뭐 청해진 이 주장 말고 또 다른 주장을 처음으로 밝혀드리는데 우선 그런 쪽에 청해진 주장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그 8m 쪽에도 많은 급배침을 사실 더했거든요. 아무 이상 없던 배가 저도 못 풀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청해진 당사자도 하는 얘기가 급속하게 기울어졌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기울어졌을 때도 이 배는 균형을 좀 잡게 돼 있거든요. 너무 급속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자연 쪽에나 어디 이게 천공이 있었을 거다. 파공이 고위 파공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군산 쪽에 지나고 오면서 불과 한 2-3시간 만에 A4 용지 하나의 크기의 파공이 있다면은 이 중요한 얘기를 하던데 물이 잘잘잘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못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잘잘잘 들어와 중앙부터 차니까 밑으로 배 밑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이게 이제 웃기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기 맹골수를 지나서 병풍도 와서 획 넘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침수가 따로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그쪽의 한 그렇죠. 주장입니다.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침수가 생기니까 배가 홀수선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그러면은 그 조종하던 사람들이 4번 탱크에 있는 평형수를 뺀 거 아닌가. 너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그런 생각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청해진도 자기네들도 전혀 상을 못했던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판할 때는 이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러면 평수를 뺐다고 전혀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비밀로 한 일이죠. 그게. 그리고 또 이제 그쪽 주장은 기사에 넣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고의로 뺐다면 검찰이 그렇게 우리를 넣고 조사했는데 그거 못 밝혔겠느냐. 선원들을 다 불러다가 다 했는데 그 자기네들은 아닌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고의 누군가 선원이 내부된 이건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선원들도 어떤 만약에 고의 쪽으로 본다면 이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놀라운 거 의외로 이 시간이 스위치 작동입니다. 근데 이 스위치가 조타실에도 있지만 후미 쪽 기관실에도 컨트롤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나 스위치만 한번 누르면 되는데 거기 뭐 안전장치 이런 게 없답니다. 우리 왜 저기 뭐라 합니까? 이게 뭐 어디 기차간에 가면 이제 우리 보호캠만 있듯이 그거 들어서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건 저도 좀 봐야 되지만 1시간에 약 한 300-400톤을 뺄 수 있답니다. 그러면 147톤은 20분이면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건 제가 기사에 안 썼는데 지금 좀 전에 조사한 거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고의를 가정을 한 겁니다. 고의로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었다면 누군가 세월호 침몰 전에 스위치 작동 하나로 불과 30분 전에 147동의 평형수를 없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건져 올린 배에서요. 네. 평형수가 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일 텐데 네. 그거를 지금 다 빼고 구멍을 내서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천공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여담으로 말씀드린 저번 주에 제가 해수부에 방송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담당자 당신들 뭐 정권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 받을 수도 있다. 역사에 증거를 훼손하지 마시라. 올라오는데 몇만 톤짜리를 올리게 할 수 있다는 배가 올라오는데 왜 그게 천공을 하느냐. 그러니까 무게를 저도 지금 그때는. 의문인데 또 오늘도 전화하면서 어제도 통화하면서 하는 게 아니 그 760톤이 있고 거가 뭐 육지로 올리고 이런데 뭐가 그래 의문이냐. 그거 다 바다에 있을 때 천공을 했는데 말씀을 좀 여담을 드리면 평행수들이 물이 다 찼대요 내려가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 평행수라는 거는 물론 시간이 지나 찰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침몰해도 밀폐됐으니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네.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제 찰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지금 다 찼대요. 뭐 원래 비어있던 3번이고 뭐고 모든 게 어떻게 당신네들 확인했냐 하니까 횡설수설하다 이게 뭡니까? 초음파로 확인했대요. 그럼 그 자료 내놔라 하니까 또 지금 답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수부 입장은 다 찼다 이러는 거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내가 이런 얘기, 내가 공식 항의하니까 그 다음날은 또 내 입장으로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천공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스위치 하나로 얼마든지 단 20분, 30분 만에 뺄 수 있는 겁니다. 스위치 하나로. 참, 그게 정말 미스터리네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계속 배의 복원력이 떨어지는 짓거리를 무슨 이유에 의해서이든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배가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사의 가장 핵심은, 곧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이제 이게 또 우리 지금 검찰이나 우리 해수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또 행정소송 중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참사에 관해서 3가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인용한 해양수산부의 해양심판원이 작성한 침몰 선박 사고 보고서 이건 공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공항연구소에서 한 보고서 그다음에 플랜트 연구소 그건 2 보고서는 공개를 안 해요. 법원에 다 써먹었으면서. 아니 이걸 왜 안 하냐니까 뭐 재판 중이라서 안 한다. 재판도 거의 끝났는데 또 뭐 개인정보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안 내놔가지고 4월 6일 날 또 재판이 열리는데 판사는 뭐 이거 왜 공개 안 하느냐는 쪽으로 아마 공개하라는 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민변을 통해서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이 중요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놀라실 건데 검찰이 의뢰해서 작성한 보고서를 국민한테 공개를 하지 않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평행수가 없다는 게 가장 또 하나의 충격이 뭐냐면 그동안 어쨌든 과적이다, 좋다, 실수다 여러 가지가 기존 정부의 주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47톤이 사라졌다면은 뭔가 세월호는 병풍도 오기 전에 이미 복원력을 상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기계적 관련 실수냐, 어떤 에러냐, 기계적 문제냐, 아니면은 누가 고의에 의해서 빼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발견된 거죠. 잘 자란 걸 물어보자면 네. 이 평행수를 주입하고 배수하고 하는 작업이 운행과 함께도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인가요? 서서 해야 되나요? 그렇대잖아요. 아니 그렇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가면서 예. 달리면서도 뺄 수 있고 그렇죠. 달리면서도 채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사에 있지만은 마침 이 147톤이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봤죠. 선박관에게 이거 빠져나가면 모르느냐 하니까 조타실 저는 공식적으로 확인 안 했지만 그냥 전문가들을 들었지만 조타실에도 있고 저 뒤에 선밑 쪽 기관실 쪽에도 있답니다. 박스가 똑같이. 이걸 누가 하면은 뭐 알람이 우리가 왜 비행기나 이런 데는 뭐 공기가 나가 알람이 비상 알람이 울리잖아요. 뭐 연료가 샌다. 우리가 영화에도 많이 보면. 근데 배는 그게 없답니다. 그게 평행수가 나가는 뭐 알람을 줘야 되는데 비상 삐삐삐 이런 거 그냥 램프 작동만 반짝반짝거린대요. 그게 조타실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중앙에 있는 잘 보십시오. 힐링 탱크가 만약에 빠진다면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무래도 느낄 거 아닙니까? 운행하다가 이게 약간 기우는, 그렇죠. 약간씩 기우니까 이 배가 왜 이랬지 하는데 중앙이 살살 빠지니까 위로 올라오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선원들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체 평형수를 다 채웠다고 봤을 때가 한 760톤 정도고 거기서 140톤이 빠졌다는 거는 최소 20% 가까운 평형수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빼내는 게 그 선박 운행 규정이나 뭐 이거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상적인 거는 절대 아니겠죠. 빼면 안 되는 거고. 그 엄청난 사건이죠. 그건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뭐 절대 그러니까 뭐 정해진 주장은 어쨌든 이 사업은 뭐 그 조선소 나올 때부터 뺀 일이 없다는 거고 서지도 않았다는 거고 그거를 뭐 그러니까 선원도 자기네들도 위험한 일을 왜 뺍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왜 이게 어쨌든 그 병풍도 앞에서 그런 침몰이 날 때 왜 빠져 있었느냐. 엄청난 이걸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천공은 아니라고 보는 게요. 배가 물속에 있을 때는 천공을 하면 그게 차지 밖으로 빠지는 구조는 아니고 아마 그렇습니다. 평형수는 정확하게 배는 모릅니다만 그 모터 같은 걸로 물 밖으로 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억지로 빼내야지 이게 빠지는 건데. 펌프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빼버리는 그 상태일 가능성이 가장 일단 높다고 보는 것이죠.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그걸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공도 안 되죠. 물의 부력성 오히려 더 들어오는 거지. 만약에 힐링 탱크가 50톤이 있는데 지금 50톤밖에 안 찼어요. 4번은 다 채웠는데 그런데 만약에 천공이 된다면 물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